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사전 조봉기 세무사입니다. 네, 이번 10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전월, 9월과 좀 달라진 거 좀 인지를 하셨을까 모르겠네요. 올해 이제 9월부터요, 바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따라서 이제 9월분 건보료 부과액이 조금 금액이 바뀌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르신 분들도 있었을 거고, 좀 감소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바뀐 건보료 부과 체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들어가 보시죠. 네,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표를 보고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강보험료는요, 가입자에 따라서 지역가입자, 그 다음에 직장가입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지역가입자에 대한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존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체계는요, 소득에 대한 점수,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한 점수를 합산해서 거기다가 일정 금액을 이제 법에서 정해놓은 금액을 곱해가지고 보험료를 산정하는 구조였는데요. 이번에 바뀐 내용이 총 이제 좀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좀 살펴보면요. 이제 첫 번째가 재산보험료 공제가 확대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현행 규정, 이제 개정 전 규정이죠. 전 규정 같은 경우에는 재산은 뭐 이제 부동산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재산들을 말하는 건데요. 500만 원에서 1,350만 원까지 뭐 차등 공제를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험료를 산정할 때 공제를 해주는 개념입니다. 재산 금액 구간별로 해서 적용을 했는데요. 재산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을 무조건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산 보험료에 따라 가지고 납부하는 금액이 이제 감소한 세대가 한 200만 세대가 좀 감소하게 된다라는 어떤 그 통계치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득 점수를 폐지하고 정률제를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그동안 소득 점수에 대해서 이제 소득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거기다가 이제 건보료를 산정을 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바뀐 게 뭐냐면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건보료의 대략 한 7% 정도, 그 소득의 한 7% 정도를 이제 건보료로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보험료율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역 가입자에게도 적용을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훨씬 더 간편해졌다, 계산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 점수를 합산을 할 때 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도 점수가 부과가 되는데요. 기존에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할 때 배기량에 따라 가지고 좀 차등적으로 부과를 하는 개념이었는데요. 이번에 바뀐 내용으로는 차량 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 차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겠다. 즉 배기량에 상관없이 4천만 원이 안 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산정에 고려하지 않겠다, 포함시키지 않겠다라고 바뀐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최저 보험료 기준이 변경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기존에 개정 전에는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 월 14,650원을 산정을 했는데요. 이번에 바뀐 내용은 연소득 336만 원 이하인 경우에 월 19,500원으로 직장 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최저보험료를 변경했다. 여기까지가 이 지역 가입자에 대한 개편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장 가입자에 대한 개편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일단 보험료율은 이번에 개편에서 바뀐 건 없습니다. 바뀐 건 없이 대략 한 7% 정도가 이제 보험료율로서 소득에 부과되는 개념이고요.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도요, 월급 이외의 소득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소득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이 넘어가는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 기준이 기존에는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 보험료를 추가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개편되면서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 보험료를 추가 부담시키겠다라고, 오히려 이제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이 조금 더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이제 국가에서 통계치를 내놓은 걸 보면은 월급 이외에 소득이 많은 직장 가입자 한 2% 정도가 추가 부담
보험료가 발생할 걸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통계치를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피부양자 제도를 두고 있죠. 그래서 피부양자로 등록을 시켰을 경우에는 그 해당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식의 어떤 피부양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이 있어요. 그 자격 요건을 득해야지만이 피부양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자격 기준을 강화했다라는 개편 내용이 나왔어요. 기존에 이제 개정 전에 이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있는데요. 소득 기준은 해당 피부양자가 연소득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시점에 피부양자에서 부양자의 어떤 자격을 박탈당한다. 그리고 재산 같은 경우에는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 시점부터 피부양자의 자격을 박탈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즉, 그 해당 피부양자로 되어 있던 사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된다는 개념이겠죠. 근데 이 기준을 어떻게 이번에 개편을 했느냐? 일단 소득 기준은 연소득 3,400만 원에서 연소득 2천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즉, 피부양자의 자격이 박탈된다. 라고 바뀌었다.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치를 내놓은 내용을 보면요. 피부양자 중 이 해당 개편 내용으로 인해서 1.5% 정도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걸로 통계치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치 내용은 생각보다 이 해당 기준 강화로 인해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내용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통계치를 내놓은 것 같고요. 일단 이 지역가입자, 그 다음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요건에 대한 개편 내용, 9월부터 적용되는 개편 내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토대로 해서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좀 변동될 수 있는지, 올랐는지, 감소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